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떠나보낸 인연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면 가슴이 저릿해지나요? 혹시 그들이 내게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마음 깊이 새겨진 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인연은 과연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흘린 그 눈물의 시간이 정말 가치 있었을까요?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인연은 처음부터 붙잡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에서 모래를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붙잡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빨리 더 아프게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차피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통해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수십 년간 인간관계의 본질을 연구해온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깨달은 삶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인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섭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변화합니다.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관계도 없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 인연도 시작과 절정, 그리고 때로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흘러가고 우리도 매 순간 달라집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요? 관심사도 생각도 외모도 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강물을 거슬러 오를 수 있을까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래,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지난 인연에 감사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둡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포옹을 더 간절히 나눕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친구도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만남을 더 특별하게 여깁니다. 내 손을 떠나는 모래알을 붙잡으려 꽉 쥐면 쥘수록 더 많은 모래가 흘러내립니다. 대신 손바닥을 펼쳐 모래를 가볍게 올려두면 바람이 불어도 조금은 남아있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집착하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가고 자유롭게 두면 오히려 더 오래 곁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기보다 그 인연이 당신에게 남긴 선물에 감사해 보세요. 추억, 배움, 성장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로는 진심 어린 소수의 관계가 수많은 인맥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맥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를 두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SNS의 친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느끼는 소속감에 안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과연 그 많은 인맥 중에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밤늦게라도 달려와 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수백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벗이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이와 넓이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각각의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단점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나의 가면을 벗어던져도 괜찮은 편안함이 있는 관계이지요. 이런 관계는 숫자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진정한 친구를 한 명 만나도 그것은 축복이다. 이 말은 깊이 있는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수십, 수백 명의 얕은 인맥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관계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맥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진정성 없이 의무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질을 위해 양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인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종종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숫자가 많아도 그 안에 진정한 교감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외로움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그들과의 관계에 충분한 시간과 마음을 쏟고 계신가요? 떠나간 인연을 붙잡느라 정작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연이 떠나갈 때 그것은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면 관계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매달리게 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불균형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데 온 신경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런 모습은 다정하고 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하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행동은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관계에서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상대방의 행동과 결정에 자신의 감정과 행복이 좌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의 한마디에 하루가 즐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대를 우선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대방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넘겨준 셈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로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배려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배려는 자발적이고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한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결정을 망설이게 하진 않나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은 마치 무거운 사슬을 메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의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중국 도가 철학의 창시자 장자는 호전몽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자신이 나비인지 나비가 꿈에서 자신이 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장자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의 시선이 정말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과 고민으로 바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욱이 사람의 판단은 얼마나 주관적인지요.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놀라운 해방감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모임을 유지해온 도현 씨는 언제부턴가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까지 악화되었고 용기를 내어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도현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활동을 찾았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들은 여전히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와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칭찬에 너무 기뻐하지도 비난에 너무 상처받지도 않는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 현명한 어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한다고 생각했다. 중년이 되자 남들의 시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부터 아무도 나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지혜는 이런 깨달음을 조금 더 일찍 얻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걱정보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떠나는 인연을 담담히 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로 시작해 볼까요? 비행기 안내에서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쓴 다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합니다. 배우자가 떠나도, 친구가 멀어져도, 자식이 독립해도 유일하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오래 함께할 이 나에게 가장 인색한 걸까요? 내 정원에 물 주기를 미루면서 남의 정원은 날마다 가꾸는 사람.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떠나간 인연을 붙잡느라 정작 자신은 메마르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해야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듯이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비싼 여행이나 사치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 미뤄두었던 그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산책을 즐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더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타인의 기대나 압력에 휩쓸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만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했어요. 이제는 동네 합창단에서 주축이 된 미나 씨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남편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 이웃의 목소리만 듣다가 말이죠.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옛 인연에 매달려 과거를 그리워하는 대신 오늘의 자신을 가꾸고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과 함께합니다. 이 동반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어차피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일생을 함께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도 아픔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잘 보내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내는 법, 시간을 보내는 법, 그리고 때로는 나의 일부였던 감정이나 생각도 보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떠나간 것에 집착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가꾸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떠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크게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떠나갈 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